이태원 클럽 관련 29명, 나머지 6명은 해외 입국 사례입니다. 검역 과정에서 3명, 지역사회 단계에서 3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어제 오후 8시 기준으로 이태원 클럽 확진 환자는 총 73명이며 클럽 방문자가 59명, 지역사회 감염이 14명이었습니다. 다만 오늘 오전 8시까지 이태원 클럽 관련 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서 지금 현재 8시 기준으로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 환자는 누적 79명입니다. 5월 11일 0시까지 발생한 확진 환자는 총 1,909명이며 이 중 9,632명이 완치되어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어제 사망하신 분은 없었고 총 사망자는 256명입니다.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각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서울, 경기, 인천의 이태원 클럽 관련 환자 발생 사항 및 조치 계획, 등교 수업 대비 학교 방역 관리 상황, 마스크 수급 동향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수도권 지역 감염 확산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차단하는 것이 지금의 최우선 과제라며 지자체에 최대한의 인력을 투입해 최단시간 내 방문자들을 파악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청에는 관련 기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5월 6일 이태원 클럽 최초 확진 환자 발생 이후 감염 확산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신속하게 환자를 추적하고 접촉자를 격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5월 8일 저녁 8시부터 한 달간 클럽 등 유흥시설에 운영 자제를 공고하고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였으며 서울, 경기, 인천 등 각 지자체에서는 유흥시설 운영을 중단하도록 하는 집합금지 명령도 발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일부 클럽 방문자 외에도 이태원 지역 방문자는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선별진료소에서 즉시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특히 용산구 보건소에서는 24시간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클럽 등 일대 지역을 방문한 분들은 방역 당국의 조치 사항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특히 타인과의 접촉을 삼가하고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보건소나 133구를 통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태원 클럽 집단 발생 사례를 방역 체계 내에서 잘 통제해 나간다면 앞으로 우리가 생활 속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과 관련된 수도권 지역의 환자 조치 계획에 대해 점검하고 논의하였습니다. 서울시는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소재 클럽 방문자 5,517명의 명단을 확보해 지금까지 2,000명 이상과 통화하여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업소 외에 이태원 클럽 및 인근 업소 방문자 전체를 대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확진자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와 자가격리자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자체별로 관내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집합 금지 명령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인천시는 미감염 확인 시까지 최대 2주간 대인 접촉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앞으로도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이행 시 고발, 처벌 등 강력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명령 미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 3,000여 명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 확인, 경찰청 등 범정부적인 협조를 통해 적극 추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월 7일 민간에서도 진단검사를 할 수 있도록 시행한 이후 의사환자, 유증상자 등 질병관리본부의 사례 정의에 해당하면 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증상자에 대해서는 검사비 지원이 되지 않아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같은 고위험 집단시설에 대한 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요양병원,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신규 입원 환자는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전원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건강보험 수가는 기존 코로나19 핵산 증폭, 즉 PCR 검사 수가를 준용하고 50%의 본인 부담률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5월 13일부터 적용하며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지속 유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간 종사자에 대해서는 증상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검사를 받고 업무에 배제하도록 하며 기간 내에 환자, 종사자 중 확진 환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하면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입원 환자와 직원 전체를 검사할 계획입니다. 등교 수업 대비 학교 방역관리 준비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교 일정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방역당국과 논의 중이나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등교에 대비한 방역관리 사항을 우선 점검하였습니다. 중대본은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이후 등교 수업 재개에 대비하여 학교 방역 안내 지침을 수정 보완하여 각급 학교에 배포하였습니다. 학교 방역 안내 지침을 통해 의심 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동거 가족 중 격리자, 해외 여행력이 있는 학생은 등교를 중지하고 가정에서 경과를 지켜볼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등교 수업 일주일 전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매일 등교 전 가정에서 건강 상태를 온라인으로 체크하고 학교에 통보하는 일일 점검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중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 모든 학생과 교직원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하도록 조치하고 원격 수업 체제로 전환하여 역학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확진자는 격리 해제 시까지 등교가 중지되며 의사 환자 및 조사 대상 유증상 및 자가격리 학생은 14일간 등교가 중지되고 이 경우에는 출석 인정, 결석 처리할 예정입니다. 등교 전까지 방역 지침을 보완하고 학교 방역 현장 점검과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이태원 클럽 집단 발생 사례에서도 확진 환자나 집단 감염이 발생한 특정 집단에 대한 비난과 혐오가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이 확진 환자의 동선을 공개하는 것은 동선이 겹치는 경우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여 감염자를 빠르게 찾기 위한 것입니다. 확진 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일은 환자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는 것은 물론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감염을 숨기고 생활하다가 또 다른 집단 감염을 발생시키면 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4월 24일부터 5월 6일 사이에 이태원 지역을 방문하신 분들은 증상이 없더라도 근처 선별진료소에 지금 바로 방문해서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루를 망설이면 우리의 일상은 한 달이 멈출지도 모릅니다. 개인정보도 엄격히 보호하고 존중할 것으로 검사가 필요한 분들은 안심하고 검사에 적극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처럼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방역당국과 힘을 합쳐 함께 노력해 나간다면 슬기롭게 코로나19의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배석자분들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14시에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과 그에 앞서 13시 30분에 식약처 브리핑이 있으니 관련 내용은 해당 브리핑 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통계 등에 대한 문의는 언론 대응팀으로 부탁드립니다. 질문은 세종과 서울 그리고 온라인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세종에서 질문하실 분은 모두 손을 들어주시고 네, 제가 지목하면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 4분 손을 드셨고요. 4분 질문 받고 서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투데이 기자님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이투데이 김지영입니다. 그 첫 확진자가 이태원 클럽 다녀간 게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었는데 이 기간에 확진자가 발생한 클럽들이 방역 지침 제대로 지켰는지, 방역 지침 위반이 적발됐거나 앞으로 적발된다면 구상권 청구 등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에 확진자가 발생한 부분에서 상당히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 지침 준수 여부는 지금 해당 이제 지자체에서 점검을 통해서 방역 지침 여부 준수 여부를 확인을 하고 있고, 지금 아직 해당되는 이제 지자체가 서울시 이제 용산구에서 클럽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행정명령 조치가 내려간 곳이기 때문에 실제 현장 점검을 통해서 지침 여부를 여부를 이제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이들 클럽이 그 지침 여부를 준수를 했는지 아니면 어겼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확인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린 지침에 따라서 영업을 하지를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